부적절한 또 뭔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입니다. 코스피가 하려하고, 그죠? 급등을 해도 실상은 그 어떤 이면에는 안 그렇다. 그러면요, 외인들은, 그죠? 왜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축으로 살까요? 이 부분은요, 물론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 실적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코스피를 사는 거예요, 코스피.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팔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공매도 하고 반대 개념, 이래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선물, 옵션, 뭐 공매도, 이런 거에 복합적인 작용, 파생 상품에 대한 자신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언제든지 포지션 변경으로 팔아먹을 때 자유롭게 팔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외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죠? 하락 배팅은 요즘은 개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쳐요. 그만큼 위기다. 아니면 요게, 이 부분이 너무 과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공매도가요. 공매도 잔액이 20조가 돌파했어요. 20조. 그 말은 뭐죠? 하락 배팅. 떨어질 거야. 지금 너무 올랐어. 이거는 좀 거품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락 배팅, 떨어진다에 배팅한 게 20조 돌파.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40% 정도 급증을 했어요. 또 반대로 한쪽에서는 폭락한다고 공매도 치고, 또 한쪽에서는 그죠? 계속 간다고 신용으로 주식을 막 사요. 신용 잔고가 지금 35조 대거든요. 4월 29일 날이 36조 한 600억, 700억. 여기 신기록. 그리고 36조, 35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넣는 거죠. 어찌 보면 도박판이에요. 한쪽에서는 계속 오른다 배팅, 한쪽에서는 폭락한다 배팅. 그죠? 계속 오른다에 35조, 폭락한다에 20조.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데미지는 크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정해요. 밤사이 자고 일어나니까, 그죠? 어때요? 세상은 복잡해요. 코스피는 급등하는데, 7천이 눈앞이라고 떠들어 샀는데, 저는 불안해요. 지금 이게 맞나? 그죠? 주식 사면 안 되는데, 지금 위험한데, 계속 그래 느껴져요. 그런데 개인들은 포모, 그죠? 포모를 느끼죠. 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근데 그 하려 하면 이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그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유가 폭등하고 있죠. 이 유가가 폭등한다는 건요, 우리나라 산업 전반 다 죽어버려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하루에 400~500포인트씩 폭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돈의 힘이죠. 이게 맞나? 그죠? 유가 폭등.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원자재가 없대요. 그죠? 근데 주식은, 그죠? 그런 식으로 반응 안 하죠. 뭐가 오르면 유가 오르면, 그죠? 관련 정유주들 확 급등하고 그러죠.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그만큼 주식시장은 어찌 보면 바보들의 게임일 때가 때로는 많아요. 그죠?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많은 공장에서는, 기업에서는 원자재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래 돌려보면 큰 영향 없냐 하면 영향 있다. 지금 재고가 한 3개월치 정도 남아있다. 그거 소진되면 이제 공장이 스톱될지도 모른다. 많은 기업들이 우려해요. 그리고 원자재가 급등을 했다. 공장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그래서 걱정이다. 온통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인데. 주식은 어때요? 그죠? 지금 현재 유가가, 브렌트 유가 115불 돌파했죠. 유가가 폭등해요. 그리고
불안한 인플레이션이 또 미 국채를 자극하죠.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요. 달러가 강세를 띄어요. 그러면 원화도 올라요. 그러면 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한참 손 입어요. 그러면 외인들은 주식을 또 팔겠죠. 악순환의 반복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지금 외인들이 사주는 것은 사주는 게 아니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미국도 그죠, 호르무즈에 그렇게 난리를 지기는 건 뭐죠? 결국은 미국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거예요. 미국 역시도 그죠, 유가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대중교통이 고차가용인 미국 사회에서 유가 급등은 많이 힘들죠.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은 아무 문제 없어. 과연 문제 없어요? 현실은 그죠, 물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에 그죠, 자가용 차량은 기름값이 급등을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결국은 그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적으로 열기 위해서 미국이 또 작전을 개시해요. 결국은 평화 협상 한 번, 두 번 진행을 해보다가 안 돼요. 서로가 양보 못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1차, 2차, 3차, 4차 뭐가 만나야 협상이 되죠. 근데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만남의 주체가 누구죠? 그죠? 결국은 이란 혁명 수비대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왜?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면 영상이 다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략, 말을 할 수가 약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그죠, 작전 강행하고 있죠. 이거는 호르무즈에 갇혀있는 한 상선, 한 2,000척, 이거를 강제로 끄집어내겠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또 방어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막 교전이 막 일어났어요. 고속정 배척이 파괴됐다, 뭐 어쩌다 하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그죠, 상선 HMM 화물선도 일부 피해를 입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죠, 다시 어떤 프로젝트 프리덤 강행을 하니까 이란은 주변 국가를 상대로 또 공격을 막 시작하죠. 그래서 중동 전체가 또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쪽의 국영 석유 회사죠. 그 아드녹 유조선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들썩해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그죠, 미국의 병력이 한 1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해군 구축함, 항공기 100여 대, 요 정도 보면 지상전은 좀 어렵다 봐요. 제 생각에는 지상전은 어렵고 오로지 호르무즈 해협 이쪽에 그냥 집중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뭐냐, 국제유가에 올인한다, 이래 봐야죠.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어쨌거나 평화협상이 진행되다가 이제는 다시 교전 상태로 진행이 되니까 당장 미국의 그죠, 국채가 발작을 일으키죠. 30년 만기가 한 5.02, 5%를 돌파했어요. 5%를 돌파, 30년 만기물이 5%를 돌파한다는 것은 뭐죠? 한 번씩 언론에서 그런 말을 해요. 파멸의 문, 지옥의 문이 열렸다. 미국 주택 구매자들이 대부분 30년 만기 고정금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30년물이 5%를 돌파하고 10년물은 4.45 그 정도? 그죠? 심각하죠.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지금은 시장이 5월 달에 케빈 워시가 오면 달라질 거야, 이야기하죠.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불가능해요. 최소한요, 웬만큼 물가가 올라도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하는 불가능이다. 점점 금리 인상 기조로 모든 것은 바뀌고 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죠? 이 부분. 세상은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이제 미국에서 서서히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죠? 비용, 돈을 소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 국채가, 그죠? 발작을 일으킨 것도 결국은 보면 국가 부채 때문이죠. 미국의 GDP, 그죠?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를 돌파한 것도, 그러니까 79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결국 뭐죠? 미국도 버티기 위해서는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고 해도 100%를 넘어간다는 것은 위험수위죠. 영원한 건 없거든요. 예전에, 그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기축통화로 세상을 지배하다가 1, 2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 그죠?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미국한테 바톤 터치하듯이 미국도 영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그죠?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국가 부채가 급증을 하니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디폴트를 방어하려면. 국채를 발행하면 미국의, 그죠? 어떤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반복되는 거죠.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도 이 국채를 또 누가 사주느냐, 이 부분이 문제죠. 그동안은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다른 데서 소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안정적으로 흘러갔죠. 그런데 이제는 관세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달러가 없어요. 미국 국채를 사주고 싶어도 달러가 없어요. 그죠? 중국은 오히려 팔고 있고, 유럽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일본은 최근에는 또 약간 우호적으로 변하죠.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와서는 좀 우호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좀 야금야금 사주고는 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 결국은 그 외국에서, 제3국에서 미국 국채를 사주고 소화해주면 그나마 미장은 버틸 것이고, 만일, 그죠? 제3국, 다른 국가에서 안 사주고,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미국 내부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 그죠? 돈의 자금의 흡수로 또 주식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한쪽에서는요,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또 한편은요, 그 거대한 공룡, 그죠? 그 공룡이 들어오면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기존의 주식들을 막 팔아치울 거예요. 그래 되면 기존 주식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어쨌거나, 그죠? 지금 전쟁 중이고, 유가는 발작을 일으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계속 오른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수는 막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올라. 그죠? 내 주식만 문제 있는 것 같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처럼 한상에, 허상에, 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식으로 해서 돈 다 잃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위험해요. 항상 말씀드리죠. 화려함은 누군가의 작업이다. 누군가의 공작이다.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코스피의 이 화려함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외인들의 선물 옵션, 공매도, 작업. 그렇지만 뭐가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버블이 많다. 위험한 상황이다. 유가는 급등하고 나라 경제는 초토화 직전까지 가야 하는데, 그죠? 한상에 젖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식쟁이들은. 무조건 오를 거야. 무조건 좋아. 무조건 괜찮아. 착각 속에 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은 주식을 사서는 안 돼요. 갖고 있는 종목은 계속 홀딩을 하되, 그죠? 새로운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든지 말든지 지금은 보는 시점이지. 그것을 부러워하고 추격 매수하고 따라잡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종목도 지금은 위험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지금 지방선거, 그죠? 이제 29일 남았나요? 여러 가지, 그죠? 과거에는 보면 지방선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는데, 지금 올해는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이념 대결. 공약, 정책 공약, 어디를 발전시키겠다,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서로 비난하고 정치 공작, 이것만 난무한 것 같아요. 와, 이거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 정치 이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전처럼 무슨 테마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주식시장에 완전히 어떤 정치 테마, 지방선거, 뭐, 발전, 이런 테마는 사라지고 없다. 이게 현실이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실망, 착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 들어요. 어쨌거나, 그죠? 6월 3일까지 5월 달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버텨봐야죠. 어떻게 될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근데 보통은 지방선거는, 그죠? 그 지역을 개발하고, 뭐, 그죠? 어떤 발전시키고, 이게 전부죠. 근데 지금은 너무 정치 이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정책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정치 이념 경쟁으로. 그죠? 내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거보다는 이 지역이 여당 지지냐, 야당 지지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건 내가 실수, 착각,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그죠. HC 홈센터도 비슷한 종목이죠. 결국은, 이 부분도, 어떤 제가, 이 정치나 이런 것들을 너무 판단을 잘못했다. 좀, 어찌 보면, 반성 아닌 반성 그런 것을 지금은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또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요, 크게 보면, 군공항, 이제 군공항 이전으로 해서 개발시키는 이런 쪽을 보면 광주, 그죠? 광주하고 대구가 있겠죠. 광주는 그 무안군. 그쪽으로 거지 뭐 굳어지는 분위기. 그래, 광주는 무안. 근데 대구는 뭐 군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계엄이라는 이때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죠? 정치가 경제를 엎어버리고 판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만들어요. 앞전까지만 해도, 그죠? 이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뭔가 빠르게 진행될 거다 했는데, 그 이후 계엄이 선포되고 모든 것들이 다 틀어졌다. 물론, 이 정치를 이야기하면, 그죠? 주식보다, 그죠? 내가 주식으로 돈을 잃어도 정치가 더 중요하다. 내 지지 정당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하다가 어떤 모임에 가서, 그죠? 이 주식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목소리 높이고 언성 높이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모임에 탈퇴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은 굉장히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죠?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 하다 보면 결국 정치 경제로 말려드는 거예요. 저는 달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만 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거론을 거진 거론을 안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그죠? 6월 3일 날까지,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한 5월 말까지는 버텨보자. 이 심사인데, 어차피 늦었어요. 맞을 매는 이미 다 맞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패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그죠? 모든 게 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죠? 이 계엄 순간부터 모든 게 스텝이 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뭔가를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또, 차라리, 그죠? 예를 들었어요. 대구, 경북 이쪽이 압도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그죠? 텃밭은 맞죠? 여론도 여전히 그쪽이죠.
이 정부하고 가장 강하게 대립하는 지역도 맞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중앙정부고 내가 대통령 입장에서 그죠? 돈을 지원해달라 하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죠. 지방자치시대인데 그동안 대구의 행보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저 중앙정부한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TK 신공항을 개발해야 되니까 돈 좀 줘라. 그죠? 지원해달라. 그죠? 대구도 대한민국인데 좀 해달라. 이래 웃으면서 막 어떤 요청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식이죠.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막 이런 정부, 이런 강경.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부탁을 해도 시원찮을판에 그 강경 기조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대드는데 중앙정부가 그걸 무서워하고 겁내고 돈 갖다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기조로 계속 갔으면 HC 홈센터는 차라리 손절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희망을 본 거죠. 김부겸이라는 이 인물. 이 인물이 만일, 그죠? 만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박빙으로 가고 있죠. 어떻게 될까? 그죠? 이념 전쟁으로 가서 계속, 그죠? 야당의 성지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지, TK 신공항이 어디로 갈지, 자초할지, 새롭게 다시 시작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현실은 뭐죠? 토지 보상도 못하고 있어요. 대구 자체 재력으로는 이자 비용도 못 내요. 한 5조? 이자 비용 감당도 못하고 토지 보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멈춰있죠. 그래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 없이는 힘들 것이다. 아니면 TK 신공항을 처음에 백화점 지려고 하다가 돈 없으니까 이것저것 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멍가게 수준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계획한 그죠? TK 신공항, 군위공항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립각을 세울 것인가 협력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부산을 보면요. 부산도 예전에는 그냥 강성이었죠. 무조건 그죠? 영남과 호남의 경쟁 구도의 그죠? 당사자, 그죠? 대립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 누가 출마해도 그 당 출신이면 무조건 당선돼. 호남도 어때요? 호남 지역도 어떤 인물이 출마하든 그 지역은 무조건 당선돼. 그죠? 그런 구도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당에 옷 입고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되는데, 그럼 뭐하러 지원해줘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부산시장부터 여당 됐다, 야당 됐다, 그죠? 격전지로 돌변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을 잡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HMM, 그죠? 부산 이전, 북극 항로, 개척의 선두주자, 이런 것도 결국은, 그죠? 민심이 변하고, 무조건, 그죠? 당의 옷 색깔만 보고 찍어주는 그런 세대가 물러나고, 이제는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쪽으로 변화가 모색되니까 지원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끝까지 의리 그게 과연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HC 홈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거나 저는 어떤 판단을 잘못한 거죠. 모든 게 어떤 스텝이 계속 꼬이고 한 번 꼬이는 스텝이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꼬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손절을 못하는 게 그죠? 일방적으로 야당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거 가망 없어 하고 포기를 할 텐데 지금 또 박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떤 이슈,
버리기에는, 그죠? 이미 맞을 매를 다 맞았고, 또 들고 있자니까 답답하고, 그 한 번씩,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에 맞물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요, 절대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물타기를 하는 순간요, 끝없이 손실이 급증해요. 한 번씩 하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이슈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 물타기를 하면 돼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판단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죠? 이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겠다고 계속 투입하는 순간 계좌가 박살나고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실패는 실패,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HC 홈센터 이거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이 어떤 정치라는 이 중심에 서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어차피 이래 된 거 일단 5월 말까지 대충 흐름을 보자. 그때까지는 어찌 될지 한 지켜보고 안 되면 그때 손절이라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어쨌든 저의 생각입니다. 네, 어쨌거나 한번 그죠, 어떤 정치적인 결단 뭐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계엄 이후에 약간 어떤 미온적인 판단, 그죠? 또 이 나라 대통령이 그래도 안동 출신인데, 경북 출신인데, 설마 이게 어찌 보면 저의 패착이었습니다. 결국은 그죠? 이 대세의 흐름 이것을 인정할 거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은 건설주는 우크라이나, 뭐 이란, 뭐 중동 이런 재건 테마는 살아 있어도 그죠? 티켓 신공항 테마는 아예 없다. 이게 현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판단을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올 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되 절대 그 물타기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 그죠? 갖고 있는 걸로 그냥 손실이면 손실 인정을 해야지 계속 돈을 더 넣는 순간 손해가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그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장을 봐야 된다. 그죠? 이 고유가는 전 세계 모든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금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신기루 헛상에 속는 순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어린이날 편히 쉬시고 또 밤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한 그 중동 2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